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랑을 알게 되는 나이에 삐져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사랑니. 사랑니는 인류 진화 과정 중에 우리 몸에 남은 흔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랑니는 입안의 염증을 유발해서 빼내야 하지만 어떤 사랑니는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하네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대로 갖고 가도 되는 것도 있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남편과 저는 클래식 음악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남편과 조용히 음악 감상을 하는 순간 영혼의 교류가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회사 상사가 매일 괴롭혀 마음고생을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를 사로잡은 건 모차르트였는데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자상한 남편이 제 고민을 들어주면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살았습니다. 삶이 바쁘다 보니 음악 듣는 취미도 잊은 채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을 보았더니 저만 취미를 잊고 육아에 치이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반년 전 남편은 Shall We Dance라는 영화를 보더니 춤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몇 개월이나 춤을 배우러 다닌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퇴근이 늦은 편이었고 저한테는 야근을 자주 한다고 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취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휴대폰에 있는 학원 뒤풀이 사진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맥주를 러브샷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이 여자는 유부남한테 왜 이러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돌아온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자신이 유부남인 걸 댄스학원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유부남이 총각 행세를 한 것입니다. 대화 내역을 보니 이미 그 여자와 제법 깊은 사이 같았습니다. 남편은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전 재산을 주겠다고 빌고 있지만 저는 정말 이혼하고 싶고 그 여자에게도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이혼에 관한 사연이었는데요. 아내 몰래 댄스 학원을 다니다가 바람이 난 남편.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겠죠? 야근한다고 속이고 몰래 취미 활동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행동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정도여서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일방에 큰 고통이 될 정도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도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무엇보다 속였다는 점에 대해서 신뢰가 깨졌을 거예요. 네. 배우자가 야근으로 부재 중이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육아도 더 해야 하고 가사도 더 돌보셨을 거고요. 네. 그만큼 배우자는 가정에 소홀했을 테니까요. 사연자분은 그래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해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바람까지 피웠다면 당연히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네. 증거로 남편과 상대방의 대화 내역을 제출하실 수도 있고 남편의 부정행위 자백에 대해서도 따로 녹음을 하셔서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몰래 그냥 취미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거기서 다른 여자를 만났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남편이 이제 총각 행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만난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여자가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걸 몰랐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상간녀에 대한 그 위자료 소송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서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어야 하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떠한 부정한 행위, 뭐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네. 예,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보통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배우자를 언급하는 얘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은 어디 갔어? 뭐 애들 데리고 나갔어? 뭐 이런 말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혼자임은 전제로 해서 당신 언제 이혼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가족사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간접적으로나마 기혼자라는 표시가 돼서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연자분의 경우에 정말 그 상대방 여자가 몰랐던 건지 아니면 남편의 변명에 또 불과한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상간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만났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만약에 그 여자가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만났다라고 하면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 여자가 오히려 남편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을까요? 네, 그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이성이 천하의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은 네. 실제로는 배우자가 정말 기혼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만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법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뭐 인생관 이런 것들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서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입니다. 네. 좀 어렵게 얘기가 되었지만 아무튼 적어도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등을 생각을 하면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는 상당히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기혼자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한다면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걸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사연자분도 왜 유부남이 총각행세를 하냐면서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라면 그 여자분 쪽에서 오히려 남편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이 되면 사연자분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용서를 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법적으로 전 재산 주는 거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흔히 이런 약속들 많이 하곤 하죠. 그렇죠. 근데 이혼을 실제로 하면서 재산 분할을 재산 전부 양도한다. 뭐 이런 거는 가능하겠고 네. 혼인 중에도 증여로 전체를 다 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다만 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해소되기 전에 미리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원래 좀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례도 있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뭐 이제 협의혼을 전제로 해가지고 전 재산 나중에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협의혼을 하면 유효하겠지만 이제 협의혼이 되지 않고 그렇게 각서를 썼어도 재판상 이혼으로 할 때는 그 각서는 사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이 그런 부분을 잘 이제 참고하셔서 대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제 남편이 몰래 댄스 학원을 다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거기서 다른 여성을 만났다라고 하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제 여자를 만났다면 그 여자분한테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어렵고요. 오히려 그 만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